네, 안녕하세요. 땅파고입니다. 여러분들 설날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은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중요한 이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기서는 바로 주안 센트럴 빌이죠. 나중에 입지 분석을 2편으로 제작을 하겠지만 역세권에 있는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그런 한 아파트입니다. 그러한 구역을 저희가 두고 오늘은 왜 대지 지분이 중요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분담금을 같이 구해볼 주안 7구역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면적은 57,000제곱미터 정도고요. 유형은 재건축에 해당합니다. 벌써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사업성이 다 공개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을 같이 구해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떤 분이 네이버 카페에 주안 센트레빌 투자기를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토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넘쳐 님의 책에서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1권에서 나왔던 얘기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담금을 구하는 공식을 두 가지를 같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원래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겠죠. 영남이라고 해볼게요. 영남이. 네, 영남이가 이런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재건축이 될 아파트를 여기를 딱 한 호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호수를 가지고 영남이가 34평을 분양받고 싶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34평 이렇게 번듯한 집을 가지고 싶겠죠. 네, 그렇다면 이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있을 거예요. 이걸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라고 합니다. 네, 이 34평형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죠. 대신에 여기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가 다 다를 거예요. 조합원이. 어떤 사람은 11평, 어떤 사람은 15평, 어떤 사람은 뭐 21평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 금액만큼을 빼게 돼요. 네, 영남이가 21평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21평만큼의 감정금액을 빼게 된다. 왜냐면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다르겠죠. 그렇다면 이걸 바로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1번 공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조합원 분양가 34평을 받고 싶었습니다. 영남이 원래 집이 21평이었어요. 이거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게 된다면 이게 바로 분담금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조합원 분양가와 영남이 원래 집을 빼기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에서 그게 바로 분담금이 된다. 네, 이 1번 공식이 여러분들이 주로 재건축 아파트를 다가갈 때 많이 씁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가 될 건데, 예를 들어 3억인데 원래 집 감정평가가 2억이다. 그래서 1억만 내면 34평형을 저희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 혹시 이게 얼마 정도의 분담금이 될지 예측을 하는 걸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열정이 넘쳐님 책에서 이미 많이 나왔지만 동영상으로 한번 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개념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조금 이해는 쉽습니다. 하지만 직접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같이 알아볼게요. 34평형을 건설하는데 드는 공사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순수 건축비가 있고요. 기타 건축비는 뭐 경비사무소 아니면 아파트에 주로 된 환경을 정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금액에서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을 빼면 됩니다. 네, 이게 1000세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100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할 거예요. 원래 이 정도의 토지가 있었다고 할게요. 이 토지는 원래 누구 거였죠? 네, 조합원 겁니다. 조합원 거. 조합원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맞죠? 조합원 물건이 700세대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조합원 물건을 700세대를 저희가 짓고요. 일반 분양을 300세대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300세대는 저희 조합원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일반 분양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이라는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여를 했다면 저희가 그런 금액만큼 빼줘야겠죠. 네, 맞죠? 빼줘야겠죠. 네, 이번 개념 신청평형 건축비를 저희가 뭘 뺀다 그랬죠?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을 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비가 4억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대신에 다른 일반 분양에 기여를 2억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분담금으로 2억만 내면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1번 개념으로 저희가 주한 7구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물건의 감정가는 9,1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비례율이 95.03%였는데요. 여러분들 감정가를 전체 다 빼는 게 아니고 비례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사업장마다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A와 B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으로 맞추는데요. 100%로 맞추는데 100%가 넘는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00으로 맞추지만 95%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95%는 나중에 감정가에 곱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율이 95.03%였기 때문에 4.97%를 뺐었죠. 네, 그럼 뺐을 때 저희가 해볼게요. 여기서 계산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9,100만원에 여기에다가 몇을 곱해야 되죠? 곱하기 0.9503을 곱한다면 8,6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물건이 자신의 살아있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한 호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 호수를 지금 감정을 8,650만원 정도가 살아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감정가가 9,100만원인데, 원래는 9,100만원인데, 비례율이 95%이기 때문에 이걸 곱하면 8,650만원이 지금 남는 금액이다 라고 했었죠. 74B 타입 30평형을 저희가 분양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2억 6,1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2억 6,100만원. 2억 6,1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을 다 내야 하냐? 아니죠.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650만원을 빼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같이 계산해 볼게요. 2억 6,100만원에서 저희가 8,650만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렇게 집을 빼게 된다면 1억 7,450만원, 즉 1억 7,500 정도가 추가 분담금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조합원 분양가에서 원래 있던 집이 이렇게 감정평가돼서 분담금이 이 정도 된다. 이해가 되셨죠? 이분이 원래 살 때는 5,500만원짜리 전세가 껴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원래 감정평가 금액 9,100만원이었죠. 원래 감정평가 금액 9,100만원인데 프리미엄을 1,000만원을 주고 사셨대요. 1.01억에 사신 거죠. 1.01억에 사셨는데 이때 실투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1.01억에 5,500만원을 빼면 갭으로 사셨으니까 4,600만원을 4,600만원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주비를 300만원 받으니까 그때 프리미엄은 1,000만원 빼기 300만원, 700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주한 센트러빌의 경우에 그렇게 분양가가 높은 평수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420만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매수인분이 가지고 있던 토지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토지의 크기를 알아볼게요. 토지는 55.9제곱미터였어요. 55.9제곱미터. 그다음에 저희가 평수를 계산해 볼게요. 55.9를 저희가 몇로 나눠야 되죠? 55.9를 평수를 알아본다면 3.3을 나누었을 때 16.93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17평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17평의 평수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영남이는 17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30평형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과연 이것만으로도 분담금을 구할 수가 있냐 이런 의문점이 드실 건데 같이 알아볼게요. 평당 공사비를 42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평당 공사비가 30평 곱하기 이 30평 곱하기 이렇게 420만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이 30평형이라는 거는 바로 전용 면적이고요. 이런 전용 면적. 여기서 공사비는 공급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공급 면적. 30평형에 대한 공급 면적은 좀 더 클 거예요. 저희가 전용 면적 84라고 했을 때는 55평을 기준으로 하지만 74제곱미터는 저희가 비례식으로 따져 보았을 때 약 48평 정도가 됩니다. 48평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8평에 공사비는 420만원이다. 이 부분을 알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평에 공사비가 420만원이라 그랬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2억 160만원이 나옵니다. 2억 160만원. 여기 있는 2억은 30평형을 건설하는 데 대한 2억이고요. 2억이고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순수 건축비입니다. 이때 기타 건축비는 0.33%, 즉 33%가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는 1.33을 곱해야 이 영남이가 30평형을 분양받는데 총 금액이 나오는 거죠. 2억 6,800만원 정도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억 6,800만원. 여러분들 이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48평형을 건축하는데 2억이 들었고요. 여기에 33%가 추가된다고 했죠. 기타 건축비가 추가되어서 2억 6,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내야 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빼야 될 건 일반 분양 기여금액이죠. 일반 분양 기여금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남이가 가지고 있던 17평이 영남이 30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영남이 30평을 다 건설하는데 들어가지 않고요. 조금은 남겠죠.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남느냐, 이 부분도 아셔야겠죠, 여러분들. 10% 정도는 기부 체납을 합니다. 기부 체납. 네, 이 일반 분양 기여를 하는데 기부 체납을 10%로 가정해 볼게요. 뭐 아파트 정문이나 관리실 등등을 해 볼 건데요. 여기에서 0.9를 곱해 볼게요. 25.3평으로 여기에 용적률을 알아야 돼요. 용적률. 주한 7구역의 용적률은 300%였습니다. 300%. 300%라면 저희가 30평형을 지을 때 바로 10평이 들어갑니다. 10평. 네, 이 10평을 저희가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15.3에서 10평을 빼면 나머지 평수가 있겠죠. 15.3에서 10평을 빼보겠습니다. 결국에 영남이는 이 5.3평으로 일반 분양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한 평당 얼마 정도를 기여를 하냐, 이 부분을 아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기여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일반 분양 금액을 구합니다. 일반 분양 금액을 구하고요. 여기서 순수 건축비를 뺍니다. 이 30평형 아파트를 짓는데 딱 드는 그런 비용만 빼요. 네, 이미 조합원 분양을 할 때 다른 기타 건축비 있죠. 뭐 나무라든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만 빼게 됩니다. 순수 건축비. 네, 30평형에 대한 일반 분양 평당가는요, 바로 1,056만원이었어요. 순수 건축비는 얼마였죠? 순수 건축비는 2억이었습니다. 2억. 그렇다면 빼보도록 할게요. 3억 1,680만원 빼기, 네, 2억을 빼게 된다면 1억 1,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30평형을 짓는데 10평이었어요. 10평. 이 대지권 10평으로 1억 1,68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여를 한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10평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200만원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기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영남이가 가지고 있던 5.3평에, 여기 5.3평에 1,200만원을 곱해볼까요? 그렇다면 6,360만원을 기여를 했구나. 맞습니다. 이게 기여를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네, 총 금액은 2억 6,812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기여한 금액을 뺀다면 약 2억 정도가 분담금이 된다는 걸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1번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1억 7,500만원 정도 나왔고 2번으로 했을 때는 2억 정도로 나왔는데요. 약간 조금 크죠? 오차가 2,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계산법은 34평형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일반 분양 기여 금액을 잘 계산할 수 있어서 오차가 줄어들 수 있고요. 중요한 개념은요. 네, 아직 사업성이 드러나지 않은 곳도 주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주변 일반 분양가입니다. 주변 일반 분양가 혹은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신축 대비고요. 두 번째로 토지 대지 지분을 아셔야 됩니다. 용적률을 알아야겠죠. 용적률. 분명 서울에 있는 건축비와 인천과 또 광주 아니면 경상남도는 다 건축비가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4개를 안다면, 그렇다면 분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대지 지분과 용적률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분담금이 줄어들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분담금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꼭 투자를 하셔야겠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열정이 넘쳐님 책을 통해서 공부를 꼭 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링크는 따로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땅파고에게 힘이 됩니다.